문화가 일상이 되는 시간, 문화 톡간엔 곡간. 오늘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사업과 박지수 하우스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늘 문화와 함께하셔서 삶이 좀 풍요로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연도 많이 보실 것 같고. 네. 네,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7, 8월에 관람하실 수 있는 ACC의 첫 SF 시리즈 두 작품입니다. 먼저 7월 12일 오늘 19시 30분 그리고 토요일인 내일 오후 2시에 공연되는 SF 시리즈 대기된 존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SF 시리즈라고 하면은. 네. 예, 오늘 작품이 대리된 존엄. 예, 작품을 알고 간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어떤 작품입니까? 네, 이 작품은 2022년 주변의 인물을 주제로 한 ACC 아시아 스토리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당선된 작품 인류 마지막 대리모 앨리스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ACC 공연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서 낭독극으로 개발이 됐고요. 그 이후 올해 레퍼토리 공연으로 정식으로 처음 관객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어떤 공연일까 그 이야기도 궁금해요. 줄거리를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스포하셔도 되나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공연은 인공자궁으로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한 미래 사회가 배경입니다. 그중에 인간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환상을 가진 그야말로 돈 많은 낭만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니즈를 위해 탄생한 대리모 산업이라는 산업이 생겼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고요. 대리모 산업에 참여한 가장 낮은 구역에 사는 성실한 소녀, 이 주인공인 앨리스가 겪는 잔인한 불평등과 대리모를 쓰는 상류층 부모 모임 일부가 느끼는 불편감, 그리고 대리모 산업을 반대하는 이들의 갈등 서사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 공연입니다. 미래 사회가 되더라도 자본주의와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네. 대리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2회차로 예정된 대리된 존엄이라는 공연은 저는 미리 리허설을 관람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7명의 배우가 40여 개의 배역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거의 세 역할을 맡고 있네요. 네, 그 정도로 복잡하고 인물의 다사다난한 심리를 쫓아가야 하는 그런 연극인데요. 네. 초기 아이디어를 창작한 작가님들이 본공연까지 계속 이끌어오면서 그만큼 오랜 고민을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대본이 완성돼서 그 세계관에 몰입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또 로드형 무대도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 그리고 움직임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도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즐거운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7시 30분 오늘 첫 공연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가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 로비에서 바로 티켓팅도 가능한가요?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콜센터를 통해서 이 티켓의 현장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창작진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작품이 관객분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그 작품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내일도 이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네. 티켓은 빠르게 매진되고 있으니 공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콜센터를 통해서 현장 티켓 예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관람을 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리즈, SF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작품도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작품은 8월 23일 금요일 19시 30분 그리고 24일 토요일 14시에 예정된 극단 미인의 작품 거의 인간입니다. 네. 이 작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포스트 휴먼이라는 주제로 2022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 레지던시에 선정되어 낭독 공연으로 마찬가지로 개발이 됐고 2024년에는 국립정동극장 세실 창작 ING에 선정돼서 올해 공연화한 작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인간이 거의 다 됐다. 뭐 그 의미일까요? 이 작품을 연출하신 김수희 연출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제목을 듣고 인간이 거의 다 된 건가? 이렇게 했거든요. 거의 인간.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희 희곡에는 그 인공지능 소설가가 나오는데요. 네. 그 완벽하게 인간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내고 또 인간을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인간에 가까워지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거의 인간에 가깝다고 해서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그런 과학기술의 도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패닉에 빠지게 되잖아요. 네. 인간성을 잃게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존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모든 인간들이 다 거의 인간에 가깝지 않는가, 완벽한 인간은 없지 않는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가지고 있는 로봇이어야 되나? 그러니까 거의 인간에 가까웠고 인간도 사실은 좀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거의 인간이라는 두 가지 의미? 네네. 네, 그렇군요. 작품 소개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오늘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전화 연결한 건데요. 네. 그 10년 후의 미래가 배경이고요. 그 글을 쓰는 작가 수연과 발레리나 재영이 주인공이에요. 네. 근데 이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예술가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신의 그 장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제 과학기술을 이용하기도 하고 거기 이제 눌리기도 하면서 이제 법적으로도 싸우게 되고 사회의 그 인식하고도 싸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하고 인공지능과 이제 사회적으로 같이 공존을 한다. 네네. 요즘에 계속 좀 나오는 이야기이긴 해요. AI도 네.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사실 좀 두려움도 있긴 한데 네네. 연극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습니까? 저기 말씀해주신 대로 공존의 의미가 커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런 과학기술들은 낯설고 그리고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게 악용이 되었을 때 인간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불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네. 면을 많이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터미네이터 같은 기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배되는 그런 상상의 어떤 예술 작품들도 나오곤 하는데요. 네. 저희 공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기계를 도구로 이용하면서 그리고 자존을 지키면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공생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유토피아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이긴 해요. 네, 그렇군요. 가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만 말씀해 주신 거죠. 그건 자신이 없네요. 들으시는 분이 관심 있게 호기심을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잘 얘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느꼈습니다. 더 말씀 나누시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끊어야 감사합니다. 이제 호기심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작품 거의 인간 연출하신 김수희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거죠, SF 시리즈. 네, 맞습니다. 예, 공연 낯설 수도 있고 어쩌면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공연을 준비하셨을까요? 공연이 낯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강연도 준비해봤습니다. 공연을 네. 보기 전에 공연에 대한 이해를 도울 강연들을 준비했는데요. 네. 공연의 주제와 연계해서 과학과 인공지능,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이 속의 창작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도루 조망해보는 강연이고요. 네. 8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인문학자인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님 이동신 교수님과 함께 하실 예정이고요. 네. 또 같은 주 8월 22일 목요일 2시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영진 초빙 교수님과 자사연양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강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예약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제 무료로 강의 들을 수 있는 네. 내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전시 소식도 준비해 오셨네요. 네, 전통적으로 흠이 없는 매끈하고 수려한 도자와 다른 길을 가는 이주 작가들의 이색 도자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설치와 미디어 전시, 매체 전시를 주로 보여왔던 ACC의 첫 도자 전시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길 위의 도자라는 전시입니다. 전시는 인류의 삶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주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에 참여한 작가 4분이 모두 이민 2세대 혹은 입양과 같은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도의 전시, 길 위의 도자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7월까지만 있네요. 네. 이제 만약에 아직까지 관람을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주말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도예전이 끝나서 아쉬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이어 개막할 피카소 도예전 정보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카소 작품 만날 수 있나요? 네. 네. 7월 16일에 개막하는 피카소 도예전이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 주최하여 2021년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 중 피카소 도자 107점을 공개하는 전시입니다. 네. 도예가로서의 피카소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역에서는 관람이 쉽지 않은 건데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곧 여름 방학입니다.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 위해서 ACC 청소년 창작 워크숍도 열리는군요. 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ACC의 창제작 기술이 밀집된 지하 4층에 스튜디오 ACC 창제작 스튜디오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나요? 일반인들에게는 네. 평소에 공개되지 않은 공간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ACC 청소년 창작 워크숍이 있어서 특별히 공개를 하는데요. 스튜디오 투어와 함께 나만의 작품 만들기 2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것도 이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창제작 스튜디오 공간에서 어떤 작업들이 주로 이루어지는지 담당을 하고 있는 양동기 학예연구관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ACC 창제작 스튜디오 좀 낯설기는 한데요. 이번에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어떤 공간이고 또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는 개관 때부터 있어왔던 창제작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예. 창제작 스튜디오는 크게 3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스튜디오인데요. 네. 흔히 아는 미디어 아트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미디어 스튜디오가 있고, 또 레지던시 작가들이 자신의 제작실에서 제작을 할 수 있는 복합 스튜디오, 그리고 이 목공이나 금속 조형, 이런 조형을 또 주로 할 수 있는 기계적인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교육생들이나 레지던시 작가들이 저희 전당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저희 스튜디오에서 무료로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자신의 창제 작품들을 만들어보고 시연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찾아가 보면 어떤 공간인지 저희 눈에 담아 올 수 있겠군요.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양동기 연구관이었고요. 이제 거기 가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드릴 프로그램은 ACC 청소년 창작 워크숍인데요. 네. 8월 7일에는 LED 무드등 만들기, 그리고 8월 8일에는 LED 스탠드 만들기, 8월 9일에는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등 각자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약 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20명 정원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13세에서 18세 청소년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ACC 기술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7월 15일 10시에 참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문을 여는군요. 네. 7월 15일 10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